교재는 226페이지 제5회 실무 기출문제 되겠습니다. 2022년 3월에 출제되었던 제89회 기출문제를 2023년도 버전에서 풀어볼 수 있도록 재구성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ERP 회계 시뮬레이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기초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눔 클래스 데이터 다운로드 방법 참조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고 복원하신 후 5505 주식회사 큐브 루초이로 로그인 하겠습니다. 회사 코드는 5505 주식회사 큐브, 사업명은 류초이 로그인합니다. 상단에 주식회사 큐브와 루초이로 로그인 하셨으면 이제 문제 푸셔도 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음 중 당사의 계정 과목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거든요. 계정 과목은 회계관리의 기초정보관리 계정 과목 등록입니다. 812번 여비교통비죠. 81200 판관비 여기 801부터 900이죠. 클릭하셔서 여비교통비 찾으세요. 자, 여기 중간쯤 있네요. 여비교통비 예산은 월별 통제하고 있다. 여기 이 부분입니다. 월별 통제 맞나요? 네, 옳은 설명입니다. 동그라미 11100 대손충당금 계정은 108 외상매출금 계정의 차감 계정이다 그랬거든요. 그럼 111 계정을 한번 찾아볼까요? 111은 상단에 보시면 당좌자산 쪽에 있습니다. 자, 당좌자산에 111 여기 있습니다. 대손충당금은 차감 계정인데 뭐에 대한 차감 계정이에요? 받으러움에 대한 차감 계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찾지 않고도 답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대손충당금은 항상 자기 자산 다음 번호로 차감 항목을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12 했으니까 받으러움이 110이죠. 110 바로 밑에 11100은 받으러움의 차감 계정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럼 외상매출금 108번에 대손충당금은 109번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틀린 답입니다. 전표 입력 시 10301 보통예금 계정의 금융거래처 코드는 필수 입력사항이다. 10300 재예금이거든요. 여기 플러스표 있죠. 네,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세목으로 두 개가 있습니다. 그중 보통예금입니다. 보통예금에 하단으로 오시면 자, 조금 올릴게요. 제가. 예. 여기 금융거래처 차대변 뭐로 되어 있어요? 필수로 되어 있습니다. 필수. 그렇기 때문에 금융거래처는 필수로 입력사항이다. 네,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접대비, 판매관리비 계정을 세분화하여 즉 세목으로 했다는 거죠. 세목으로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관비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판매관리비에 접대비니까 플러스표 있겠죠. 네, 접대비 이렇게 3개 식대, 선물비, 기타 세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동그라미. 그래서 1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다음 회계관리 메뉴 중 신서울 사원이 사용할 수 없는 메뉴는 즉 신서울 사원이 어디까지 권한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러면 시스템 관리에 회사 등록 정보, 사용자 권한 설정입니다. 신서율에다가 커져 갖다 놓으시고요. 회계관리 메뉴라 그랬죠? 모듈에서 회계관리 클릭. 그러면 왼쪽은 권한을 줄 수 있는 메뉴고요. 오른쪽은 권한을 받은 겁니다. 전표 입력 왼쪽에 있나요? 있습니다. 있으니까 사용할 수 있지요. 전표 출력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고요. 거래처 원장 여기 있네요.
네, 거래처 완장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금 출납장은 아무리 크게 눈을 뜨고 쳐다봐도 현금 출납장 보이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신서울 사원은 현금 출납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답은 4번. 3번 당사의 회계 관련 시스템 환경 설정, 회계 관련 시스템 환경 설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등록된 자산은 월할 상각 방식으로 상각한다. 그랬죠? 그러면 시스템 환경 설정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전체에다 놓고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회계 탭, 회계 조회 부분만 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등록한 자산이라 그랬죠? 그러면 등록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한글로 등록. 그러면 환경 요소 중 등록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 모두 보입니다. 그 중에 몇 번이에요? 29번이네요. 등록자산 상각 방법. 유형 설정을 보니까 2번으로 설정이 됐어요. 2번은 월할 상각. 그럼 옳은 설명이죠? 네, 동그라미. 이번에는 중국어 재무상태표를 조회 및 출력할 수 있다. 중국어 하나요? 여기에다 뭐라고 치시냐면 재무상태표는 재무제표죠. 네, 재무라고 두 글자만 치겠습니다. 엔터. 그러면 다국어 재무제표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다국어 재무제표를 사용하느냐? 3번이 선택이 됐습니다. 3번은 중국어가 되겠네요. 그럼 중국어 재무제표 뽑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표 입력 메뉴에서 전표 복사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여기다 전표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전표 복사 여부는 34번입니다. 1번 사용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복사 사용이 가능하다. 네 번째, 전표를 출력할 때 네 번째 양식을 기본 양식으로 사용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전표에서 봤으니까 여기 27번에 보면 전표 출력 기본 양식은 3번의 양식을 쓰고 있네요. 그러니까 답이 틀렸습니다. 3번의 답은 4번. 4번, 주식회사 큐브는 선급 비용에 대해 기간 비용을 관리하고 있다. 주식회사 큐브의 2023년 12월 말 결산 시 당기 비용으로 인식해야 할 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거든요. 기간 비용을 사용한다 라고 했으니까 회계관리에 기간 비용 현황으로 오시면 됩니다. 기간 비용 현황. 요 메뉴가 여기에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럼 여기다 뭐라고 쳐요? 그렇죠. 두 글자만 치시면 돼요. 기간이라고 하면 기간 비용 현황. 이렇게 해서 들어오셔도 됩니다. 2023년 12월 말 결산시죠. 그래서 기표일자, 즉 전표를 입력한 날짜는 1년으로 그대로 불러드립니다. 조회. 그런데 안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으면 반드시 불러오기라는 게 있어요. 즉 새로 불러오기 또는 불러오기 단추가 있거든요. 눌러보세요. 자, 새로 불러오기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전표를 불러오는 겁니다. 불러오기. 새로 불러오시겠습니까? 예. 기간 비용 새로 불러오기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확인. 그러면 2월 1일 날 선급 비용으로 입력되어 있는 전표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12월 말에 당기 비용 인식해야 되겠죠? 기간 비용 현황으로 오세요. 조회 버튼 눌러주십시오. 그런데 그냥 기간 비용 현황에서 보지 않고 왜 입력해서 봤냐? 불러온 다음에 기간 비용 현황을 보셔야 됩니다. 자, 오른쪽으로 조금 더 가겠습니다. 조회 기간의 비용 보이시나요? 이 부분이 당기, 즉 334일 동안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답은 658만 8,484원. 3번이 비용이 되겠고요. 그럼
선급비용은 여기 선급잔액. 요게 선급비용입니다. 61만 1,516원. 즉 2월 달에 가입을 했으니까 그렇죠. 31일 한 달간만 선급비용으로 남는 거죠. 그래서 답은 조회기간 비용으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다음 중 주식회사 큐브의 2023년 1월 신규 취득자산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봤거든요. 고정자산 등록으로 가겠습니다. 고정자산 관리에 신규 취득한 자산인데 고정자산 등록이면은 각 비품이면 비품, 건물이면 건물, 그 다음에 차량 운반금은 차량 운반금, 기계장치면 기계장치 이렇게 다 각각 열어봐야 되거든요. 근데 각각 열어보면 한눈에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눈에 볼 수 있는 메뉴는 고정자산 관리 대장이 되겠습니다. 고정자산 관리 대장 클릭. 본사로 되어 있고요. 전체 다 봐야지 됩니다. 조회. 그러면 건물이 있고 비품이 있는데 건물 복지 1동, 건물의 복지 1동은 2021년도에 취득했어요. 올해 취득한 거 찾는 거예요. 건물 복지 2동, 건물의 복지 2동은 2023년 1월 4일.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답과 동일하죠. 그래서 2번이 답이고요. 비품은 노트북입니다. 비품의 노트북은 2021년도 5월에 취득을 했고요. 비품의 수납장. 비품의 수납장은 2022년 7월 1일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 건물의 복지 2동이 되겠습니다. 6번 주식회사 큐브의 2023년 3월 31일 기준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 설정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즉 대손충당금의 잔액을 물어보는 말이죠. 그러면 메뉴바 열어서 합계잔액산표 볼까요? 네, 합계잔액산표 보겠습니다. 결산재무제표 관리에 합계잔액 시산표 또는 재무상태표 보셔도 되고요. 이거는 여러 군데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저는 합계잔액시산표에서 볼게요. 2023년 3월 31일로 조회를 해주셔야 됩니다. 조회를 해주셔서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으로 설정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랬으니까 196만 5,817원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답은 2번. 7번 주식회사 큐브는 2023년 1년간 지출증빙 서류 검토표를 작성하려고 한다. 각 증빙별 합계 금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표 장부관리에 지출증빙 서류 검토표입니다. 클릭해 주시고요. 1년간이라고 그랬으니까 1월 1일부터 12월 2023년 12월 31일까지 조회하시면 되겠죠? 조회 버튼 눌러주십시오. 계산서는 25만원이 증빙으로 되었답니다. 자, 계산서 여기 있습니다. 계산서 합계금액 갑니다. 하단의 합계금액 얼마예요? 25만원. 그럼 옳게 작성이 됐죠?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은 여기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하단에 50만원. 맞습니다. 세금계산서는 6억 4,373만원. 세금계산서 여기죠? 세금계산서 밑으로 합계에 6억 4,373만원. 맞죠? 신용카드는 법인이 있고 개인이 있는데 법인이 275만원. 신용카드 법인이 330만원입니다. 잘못 기록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만약에 만개 기록한다면 330만원 이렇게 기록해야 되겠죠?
8번 당사는 82200 차량 유지비 계정입니다. 사용부서를 C1의 사용부서 관리 항목으로 관리하고 있다. 주식회사 큐브의 2023년 상반기 중 차량 유지비 계정의 지출 금액이 가장 큰 부서는 어디인가 라고 얘기했네요. 관리 항목을 열어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관리 항목 원장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관리 항목 원장입니다. 클릭. 관리 항목은 사용부서죠. C1입니다. 사용부서. 그럼 부서는 전체 다 보면 되겠죠. 부서가 열어봤을 때 재경부부터 총무부죠. 재경부부터 총무부. 이렇게 걸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엔터 하셔도 전체가 다 걸립니다. 기표 기간은 상반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간 입력, 요 단추, 요게 기간 입력이에요. 기간 입력 단추를 통해서 상반기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1월부터 6월이 체크가 됩니다. 확인. 그리고 계정 과목은 그렇죠. 차량 유지비죠. 82200. 그리고 조회를 하면 재경부부터 총무부까지 사용된 금액이 나옵니다. 비용이기 때문에 단기 증가란에 나오는 거예요. 이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한 부서는 영업부가 되겠네요. 답은 2번입니다. 9번 주식회사 큐브는 업무용 승용차를 사원별로 관리하고 있다. 다음 중 박혜수 사원이 관리하고 있는 업무용 승용차의 차량 번호는 그랬어요. 그럼 업무용 승용차 관리, 메뉴바 좀 닫을게요. 업무용 승용차 관리 메뉴에 오셔서 업무용 승용차 차량 등록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요. 조회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 박혜수 찾습니다. 박혜수가 관리하고 있는 차량 번호는 12A에 8087이죠? 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이 되겠습니다. 10번 주식회사 큐브는 2023년 2월 자금 수지 계획을 작성을 완료하였다. 2월 28일 수입 예정 금액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네요. 자금관리 쪽으로 오셔서 일자별 자금계획 입력입니다. 2023년 2월이고요. 자금 반영 클릭하셔서 2023년 2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적용하고요. 전표도 2023년 02월 01일, 2024년 02월 28일 적용합니다. 그러면 고정자금 반영하시겠습니까? 예.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그러면 이렇게 고정자금이 반영된 자금계획이 펼쳐졌습니다. 자, 여기에서 수입 예정 금액을 물어봤거든요. 수입 예정 금액은 빨간색입니다. 파란색은 지출 예정 금액이고 빨간색은 수입 예정 금액입니다. 하단에 수입 예정의 합계와 지출 예정의 합계 그리고 당월 말 예정 잔액이 이렇게 뜹니다. 이 중에 답은 그렇죠. 수입 예정액을 물어봤으니까 4천만 원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0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